인생 2회차, 어린 시절로 돌아가 새롭게 인생을 사는 이야기, 드라마 구중자입니다. 복수를 위해 태자 주우성에게 복수를 하는 송목. 경극을 보던 중 태자를 죽이는 반역을 하는데요. 옥새까지 빼앗지만 태자는 죽으면서도 복수의 대상이 틀렸다고 말합니다. 궁을 빠져나가는 송목 앞을 막아서는 내시. 명나라는 내시에 의해 망한 나라이기에 내시가 등장하면 역할이 심상치 않은데요. 송목은 그가 황제가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여주인 두소는 능력 없는 남편 위정유를 대신해 집안을 돌보고 있습니다. 송목의 내란으로 혼란한 상황. 눈 속에 피농란이 처음이라며 남편에게 가져다 주는데 그 사이 남편은 두소의 배다른 여동생 2명과 불륜을 저지르고 결국 두소는 이혼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가기로 결심하죠. 마차 앞에서 위험에 처한 소녀를 구하는 송목과 마주한 두소. 이미 내란으로 사람 잡아먹는 괴물이라는 소문의 송목인데요. 하지만 의외로 소녀를 구하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좋은 사람인 모습을 보게 된 두소. 그리고 이때 등장한 송목의 사촌형 스님 기영. 두소에게 집에 돌아갈 필요가 없다며 하늘이 바뀐 것이라 말하는데요. 무슨 뜻일까요? 두소는 병세가 악화되고 송목 역시도 중독된 상태. 기영을 따라 절에 간 두 사람. 아직 두소 일행이 의심스러운 송목의 부하는 왜 고향으로 가는 추궁을 하고 남편이 불륜을 해 이혼하러 간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두소. 그리고 송목을 잡으러 등장한 군인들. 내시 왕격과 함께 두소의 남편 역시 등장하죠. 송목은 경황이 진실도 원하지 않는다며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펼치는데 사실 여기서 죽으면 역적이 되는 거고 살게 된다면 진실을 파헤치면 되는 건데요. 위험에 처한 두소를 구하러 오는 송목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기영은 두 사람에게 청기를 바꿀 수 있다며 책을 건네주고 문을 열어주는데요. 문으로 가는 사이 누군가 화를 쏘게 되고 이렇게 시공간이 뒤바뀌는 두 사람. 두소는 자신의 힘으로 선택을 하며 살겠다 다짐하고 송목의 피 한 방울이 두소의 귀 뒤로 맺히게 되는데 기영이 전해준 명세록을 손에 꼭 들고 어린 시절로 돌아간 두소. 기영 역시 어린아이로 돌아왔는데요. 원래부터 스님은 아니었고 송목의 사촌형이자 두소의 소꿉친구 기영. 두소는 거울에 부딪혀 기절하고 꿈같은 전생을 경험한 뒤 깨어나 죽었던 유모와 엄마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이때 꿈 이야기를 전하는 두소에게 기영은 연극은 연극이고 너는 너야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송목 역시도 며칠 만에 깨어나게 되고 꿈을 꿨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송목. 이렇게 송목과 두소가 모두 회귀를 했지만 두소만 기억을 간직한 채 깨어나게 되었던 것. 물론 아직 이것이 꿈인지 회귀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죠. 그러다 아빠가 진사에 합격했다는 이야기에 회귀를 확신하게 되는데요. 당시 아빠가 엄마를 배신했던 일을 떠올리는 두소. 중독되었던 엄마가 위독할 때 과거 합격을 하고 온 아빠는 왕영설을 데려왔던 것. 심지어 왕영설은 엄마의 절친 소꿉친구였죠. 그리고 드디어 마주치게 된 두소와 송목. 하지만 서로에 대한 기억은 없는 두 사람. 아빠가 엄마의 절친을 데려와 첩으로 받겠다는데요. 이에 분노한 두소는 외삼촌을 불렀죠. 엄마 역시 분노하지만 지금 남편 두세영은 형의 압박에 왕영설을 첩으로 받아야만 했는데요. 두세영의 형인 두세군은 동생의 출세를 위해 왕영설의 아빠 왕행이를 이용하려고 했던 것. 왕영설은 다른 여자가 첩으로 오는 것보다 친한 자신이 오는 것이 더 좋지 않냐며 친구인 두소 엄마를 설득하는데 너 같으면 좋겠니? 남편 나눠 갖자는데 두소는 왕영설의 아빠 역시 명문가의 딸이 첩으로 들어오는 것을 반대할 것을 예상하며 엄마가 반대를 하라고 설득을 하는데요. 하지만 천식으로 숨이 넘어가는 영설을 보고 마당의 피농나나를 다 털어버리는 남편 때문에 망연자실하는 두소의 엄마입니다. 거기다 왕여설이 임신까지 했던 것. 분노한 엄마는 그대로 자결해버리는데 당당히 엄마 장례식에 나타난 영설과 영설의 아빠 왕행이 딸이 첩이 되는 것과 누군가를 자결하게 만들었다는 말에 딸의 혼인을 반대해보지만 결국엔 혼인을 하게 된 두세영과 왕영설이죠. 심지어 그동안 두소 엄마가 불려놓은 재산을 차지하는 왕영설. 두소까지 꼬드겨 간식을 먹게 했는데요. 그 간식으로 인해 중독이 된 두소. 이때 두소의 할머니가 등장을 하고 할머니는 젊었을 때 남편이 몸종을 건드린 남편과 싸우다 쫓겨난 뒤 아들들과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시골에서 장사를 하며 부를 축적하는 중 두소의 이야기를 듣고 경성에 온 것이었는데요. 그때 할머니의 남편이 건든 몸종이 바로 현재의 두소 유모입니다. 일단 아들의 재혼을 손녀 두소의 의견을 따르자고 하는데요. 3년상을 거친 뒤 왕형설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할머니를 따라 정정으로 거처를 옮기는 두소.
할머니는 작약과 다른 구중자를 보여주며 끈질긴 생명에 대해 이야기해주는데요. 손녀를 본가에 계속 두면 부녀자들끼리 복수, 암투에 휘말려 세상을 보지 못할 것을 안타까워해 이곳으로 데리고 왔다고 하죠. 왕영설이 깨트린 옥팔지를 수리해주며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하는 할머니. 두소는 구중자를 보며 다짐합니다. 그 사이 송묵은 아빠 영국공에게 매를 맞으며 시달리다 외삼촌 장매손을 찾아와 군대에 넣어달라고 하는데요. 10여 년을 변방을 지키다 1회 초반에 나온 것처럼 죽어서 송묵이 복수를 하게 하는 인물로 송묵에게는 스승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입니다. 문무를 겸비하고 있는 송묵. 그렇게 몇 년 후 두소와 사촌언니 최장여 그리고 묘한소. 현재 교역을 하는 중 해적이 너무 많아 걱정을 하는데요. 그 시각 성인이 된 송묵 역시 해적 소탕 작전을 펼칠 예정이죠. 두소는 어린 시절 우연히 만난 아저씨의 말. 물의 흐름은 돌을 던져 바꿀 수 없고 산이 무너지는 정도의 충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잊지 않고 있는데요. 책의 내용을 분석하며 다가올 미래의 두소 인생을 잘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년 후 봄. 해적을 무찌르며 보국 안민에 힘쓰고 있는 송묵. 개선 중의 백성들의 칭찬이 자자한데요. 군영에 돌아오니 외삼촌에 잡혀있는 아빠 영국공. 이번 해적 토벌의 군명을 어겨 잡혀온 아빠를 대신해서 벌을 받기로 하는데요. 어린 시절 가출한 송묵은 여전히 아빠와는 서먹하고 외삼촌과는 돈독합니다. 송묵의 본가. 송묵을 제외하고 동생 송환과 부모님은 매우 행복해 보이는데요. 집에 온 송묵에게 여전히 냉대한 아빠에게 장매손의 아들이냐는 이야기까지 듣게 되죠. 송묵의 가족들은 왜 이렇게 그를 미워하는 걸까요? 한편 송묵의 해적 토벌로 상선을 이용한 장사를 접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인 두소. 또한 이번 명절에는 본가로 돌아가 지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 경성으로 돌아가기로 하는데 송묵 역시도 경성으로 가게 되는데요. 도착한 첫날 서로 마주치지만 서로를 당연히 몰라보죠. 이번 본가의 연애는 두소의 동생 2명의 혼자리와 관련해 경성의 젊은 청년들을 모아 썸의 기회를 주는 자리인데요. 이미 2명은 약혼자로 우선이 정해진 상태. 본가에 도착하자 옷을 너무 소박하게 입었다며 구박부터 받는 두소. 그런 두소를 보며 촌스러워 보인다 뒷담화를 하는 청년들. 그런 청년들을 혼내는 오선인데요. 그런 오선을 지켜본 두소. 사실 연애의 목적 자체가 2명과 오선에 맞선 자리이지만 청년들이 시 구절을 지어주면 그 뒤를 낭자들이 이어 지어내는 능력을 보여줘야 하는 고대 장기 자랑을 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오선과 두소는 서로에게 호감을 갖게 되죠. 물론 오선은 2명과 이어져야 하는데 우울함의 저작거리로 나선 두소. 우연히 같은 경극을 보는 송묵과 마주하는데요. 바로 옆자리에 앉아 결말을 예측하는 내기를 하는 두 사람. 송묵은 비극으로, 두소는 희극으로. 하지만 결말은 비극과 희극이 공존하며 끝이 나게 됩니다. 극과 관련된 퀴즈 대회에 참여하는 두소와 송묵. 1등을 한 두 사람은 상품을 얻어 두소는 송묵에게 전달을 해주는데요. 이때 두소의 종 액세서리가 송묵의 허리띠에 딸려가게 되죠. 이후에 두 사람은 이 종 액세서리로 알아보게 될까요? 한편 딸 2명을 애매하게 하자 화가 난 영설은 조카를 시켜 두소를 덮치게 하려는데요. 이때 나타난 기영. 이후 기영과 함께 계모왕영설의 지심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 후 기영에게 의술을 배우는 두소. 의술을 알려주고 과거를 보러 간 기영인데요. 그 이후 왜 스님이 되었을까요? 그 사이 경성내 비리를 척결 중인 송묵. 길에서 위험에 빠진 소녀를 구해주다 머리에 부상을 입게 되는데 그런 송묵을 3일 만에 깨워준 꿈속의 복면 여인 두소. 방울과 환생할 때 새겨진 오른쪽 귀 뒤에 점을 발견하는데요. 이상한 꿈을 꿨다 생각한 송묵은 자신에게 있는 방울을 보게 됩니다. 한편 난민을 살피는 두소와 오선. 둘이 자꾸만 엮이는 게 불안하죠? 군영에서는 외숙모와 조카를 송묵에게 맡기고 황제의 부름을 받고 가는 외삼촌. 함께 가겠다는 말을 뒤로하고 홀로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결국 역적으로 몰리게 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러 가던 중 모르는 집에 들러 하룻밤을 청하게 되는 송묵. 그 집은 바로 두소의 시골집이었는데요. 하지만 송묵 일행이 평범하지 않다는 걸 눈치채고 살 길을 책에서 찾게 되는 두소. 그 사이 송묵은 조카를 위해 두소의 집안 60명을 죽여야만 하는 상황인데요. 죽이려는 자송묵과 살아야 하는 두소의 만남. 두 번째 생에서 가면 없이 처음 만난 두 사람. 두소는 대화를 하려고 송묵의 조카와 유모를 인질로 삼고 대화를 하자 많은 내부 정보까지 알고 있는 두소의 발언에 당황하는 송묵인데요. 미래에서 왔으니 거의 예언자 수준이죠. 송묵은 두소를 의심하지만 자신의 조카를 돌봐주는 모습에 믿어보기로 합니다. 거기다 갑자기 등장한 사람들이 두소가 장마 때문에 힘든 백성들을 위해
식량을 주고 도와줬다며 두소를 살려달라고 부탁하죠. 결국 두소를 살려두고 떠나는 송묵이지만 어째서 시골 낭자가 경성의 정치에 빠삭한지 의심 중인 송묵은 그녀의 뒷조사를 지시하고 현재 황제 주사원 조정에서 전국공 장매 손에 탄핵을 받은 그인데요. 탄핵한 사람이 두소의 5번째 삼촌 두세구. 이때 서로를 모른 채 스쳐가는 두세구와 송묵. 여기서 확실한 건 두소에게 악역은 큰아버지 두세구와 새엄마 왕영설인 것 같고 송묵에게는 두세구인 것 같습니다. 두소와 송묵은 서로 만났지만 아직은 경계하는 사이인데요. 그나저나 너무 많은 배우님들이 등장해 점점 헷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차분히 드친 자는 구중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